안녕하세요. 백세살롱입니다. 이른을 지나고 나면 한 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로 앞으로 남은 건강 수명을 슬쩍슬쩍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른이라도 어떤 분은 또렷하고 쌩쌩하게 잘 다니시고 어떤 분은 이미 기운이 빨리 빠지고 자꾸 아프고 일상생활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은 이른 이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7가지 몸의 신호를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내 남은 시간이 더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다리로 서 있는 균형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대부분 균형감은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잡을 곳 없이 한 다리로 10초 정도 서 있을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한 분은 평소에 걷기도 하고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시고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꽤 안정적으로 서 계십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발을 드는 순간 몸이 바로 기울어져서 벽이나 의자를 꼭 붙잡아야만 버틸 수 있죠. 이 차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다리 근육, 신경 그리고 뇌의 협동 능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균형이 자꾸 무너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넘어지면 골절, 입원 또 그 뒤로는 일상생활 자체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균형감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연습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싱크대 잡고 한 다리로 서보기, 복도에서 발 뒤꿈치 발끝을 붙여 천천히 걸어보기, 가벼운 체조나 라디오 체조 따라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다 균형력 통장에 천천히 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손 힘, 그러니까 악력 이야기로 가볼까요? 악력은 단순히 힘이 좋다, 약하다 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근육과 활력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병원에서 악력계를 잡고 있는 힘을 재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악력이 약해질수록 근육량 감소, 쉽게 지침, 각종 질환 위험이 함께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장독대 뚜껑도 잘 여시고 김치통 뚜껑, 물병 뚜껑 거뜬히 여셨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뚜껑을 못 열어서 옆 사람한테 자꾸 부탁하게 된다면 이것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 힘이 약해졌다는 건 대부분 온몸의 근육도 함께 빠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집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희망은 있습니다. 손 힘도 충분히 다시 길러낼 수 있어요. 작게는 고무공이나 공깃돌 같은 걸 쥐었다 폈다 하는 것, 장바구니를 너무 무겁지 않은 선에서 들고 조금 더 걸어보는 것, 가벼운 아령이나 페트병을 이용해서 팔 운동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력 지키기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 따라 병 뚜껑 여는 게 유난히 힘들어졌다면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조금씩 다시 불려보려고 마음 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걸음걸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른 이후에 걷는 속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동네를 쭉쭉 잘 걸으시고 횡단보도도 여유 있게 건너시고 계단도 손잡이만 가볍게 잡고 잘 오르내리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언제부턴가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중간중간 자꾸 서서 쉬어야 하고 사람들 걸음에 자꾸 뒤처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다리는 말 그대로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 다리가 약해지면 심장, 폐, 뇌까지 여러 군데에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 역시 충분히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이라도 살짝 빠르게 걸어보기,
집안이라도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기,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보기, 이런 것들이 다 다리 근육을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나 예전보다 너무 느려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다리 근육을 다시 챙겨야 할 때라고 몸이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은 잠 이야기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깊이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난다 는 것이 점점 더 쉽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밤새 여러 번 깨거나 새벽녘에 꼭 한 번씩 눈이 떠지거나 잠은 많이 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다,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잠은 단순히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뇌가 수리 청소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면역력이 회복되고 머릿속에 쌓여있던 노폐물도 정리되고 심장과 혈관에도 잠시 쉴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이른이라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6에서 7시간 이상 깊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잤다 하는 느낌이 있는 분과 밤새 뒤척이고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한 느낌이 전혀 없는 분은 시간이 갈수록 건강 상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분비도 바뀌고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고 잠이 예전만큼 깊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늦은 밤 카페인 줄이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 휴대폰 화면을 조금 멀리하기,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잠깐이라도 산책하기, 너무 늦은 시간에 과식 피하기,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내 몸이 밤에는 쉬어도 되는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요즘 따라 자도 피곤하다, 자꾸 새벽에 깬다, 이런 변화가 심해졌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식사와 입맛 이야기입니다. 이른 이후의 식사 습관은 남은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아주 큰 요소입니다. 여전히 밥맛이 있고 제때의 식사를 챙겨 드시고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분들은 몸과 면역력이 비교적 잘 버텨줍니다. 반대로 입맛이 뚝 떨어졌다, 귀찮아서 끼니를 자꾸 거른다, 한두 숟갈 먹으면 금방 배가 부른 느낌이다, 1년 사이에 눈에 띄게 살이 빠졌다, 이런 변화는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위장 기능, 호르몬 변화, 우울감, 초기 치매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양 섭취가 줄어들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힘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지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 속도도 훨씬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하게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등 채소, 적당한 양의 좋은 지방을 하루 3끼에 꼭 조금씩은 넣어주시라는 뜻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줄고 있다면 이건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신호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힘, 스트레스 다루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른을 지나면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까지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일들이죠. 그런데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분은 그래,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면서 조금씩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나시는 반면 어떤 분은 그 걱정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밤낮으로 되새기다가 몸까지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쉬지 못하고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런 변화들은 심장병, 뇌혈관 질환, 치매 등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질환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같은 말만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현실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해본다든지,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준다든지, 너무 힘들 때는 지인에게 털어놓거나
전문 상담을 받아본다든지. 핵심은 나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힘은 수명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남은 시간의 질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관계와 연결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른 이후의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생각보다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주 통화하는 친구, 가끔 얼굴 보는 이웃, 함께 웃고 걱정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모임. 반대로 연락이 뚝 끊기고 며칠, 몇 주씩 아무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가 길어지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치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장병, 우울, 치매 위험까지 올려버리는 독한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수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서로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아주 큰 보호막이 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해본다든지,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 본다든지, 교회, 성당, 사찰, 동네 작은 모임 등 어디든 나와 닿을 수 있는 곳에 살짝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나이가 바로 이 나이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 번의 미소가 다른 어르신께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큰 선물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른 이후 남은 건강 수명은 거창한 검사 결과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속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손 힘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걸음은 얼마나 안정적인지, 잠은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 밥맛과 체중 변화는 어떤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연결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이 7가지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내 삶답게 유지될 수 있느냐를 같이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요한 건 이 대부분이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걸음을 조금만 더 옮겨보고, 근육을 조금 더 챙기고, 잠과 식사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내드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살짝만 더 이어보신다면 앞으로의 5년, 10년 그 이후의 모습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작은 희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나는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100세를 응원하는 100세 살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같이 이야기 나눠요.